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홀사모와 은퇴 목회자, 대구 지역 교회를 위해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교단 차원의 지원과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 3일 긴급 생필품 박스를 직접 포장해 대구 지역을 비롯한 어려운 곳에 전달했습니다. 백석총회 임원들과 본부 직원 등 교단 관계자들은 오전부터 구호 상자를 만드는 데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스크 10개와 쌀, 화장지, 물티슈, 치약, 손 세정제 등 15만 원 상당의 10가지 구호품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포장을 마친 구호 물품 상자는 대구 지역 50여 교회와 홀사모 30여 가정, 교회 후원을 받지 못하는 은퇴 목회자 20여 가정 등 총 110여 가정에 전달됩니다. 정영근 예장 백석 부총회장은 어려울수록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정성을 모았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꼭 도와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꼭 도와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와 같은 구호 박스를 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더 확대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섬김과 도움의 손길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서울시가 공익을 해한 법인은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신천지를 공익을 해한 법인으로 본 건데요.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에 존재하는 신천지 관련 법인은 한 곳. 지난 2011년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가 2012년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교주 이만희로 이사들 역시 신천지의 간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3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38조에는 공익을 해한 법인은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문 요청을 보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청문 절차 진행 후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38조에 보면요,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오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드렸죠. 법인의 대표자나 아니면 법인의 대리인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아직 답변이 온 건 아니고요. 네. 신천지가 종교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임의단체로 변경돼 종교단체라는 상징성을 잃게 됩니다. 또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하거나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많은 세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헌금이 들어온다든지 기부금이 들어와도 종교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증여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사단법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제해주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일반 임의단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혜택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유사단체에 그 재산을 기속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로 기속하는 걸로 정관의 기재를 일반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12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법인 허가 취소를 앞두고 신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신천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신천지 기자회견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신천지 권력 구도의 변화가 가시화됐다는 의견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서울시가 예.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천지의 부정직성이 좀 부각된 이유라고 봅니다. 네. 먼저 신천지가 법인 허가를 받을 때 2011년 11월에 신천지란 명칭을 쓰지 않고요.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천지를 썼으면 허가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예. 반발도 심했을 거고요. 그걸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2012년 4월에 이만희 총회장을 대표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같은 해 7월에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늑장 허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 결국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네. 공익을 해치는 단체다라는 것을 시가 지금 인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에서 영생불사 교리를 묻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략과 거짓으로 점철됐다고 하는데 예.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 실체가 잘 드러날 것 같습니까? 아주 이번에 잘 드러났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 질문을 국민일보 기자가 했습니다. 사실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서도 핵심 교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걸 믿고 있지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할 때는 그걸 답해도 문제고 답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체에 영생한다라고 하는 순간 온 국민의 비웃음을 살 거고요. 그렇겠죠. 다른 교회와는 완전히 상반된 사입이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코 답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들의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답할 수 없는 매우 사기성이 농후한 단체라는 걸 잘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예. 기자회견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기회가 신천지 내부 권력 구도가 가시화됐다 예.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만희 교주 옆에서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귓속말로 말을 전달해 주던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 여성이 총회 서무를 맡았던 김모 씨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 이만희 교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총회에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다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였어요. 네. 과거에 김남희 씨가 하던 역할을 이 여성이 대신하는데요. 신천지 12지파에서는 마치 조선시대 왕들에게 특산품을 상납하듯이 네. 이것을 지파마다 총회장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는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럴 때 이만희 총회장에게 직접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누가 얘기를 해주냐 하면 그 서무 역할을 하는 그 여성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이 총회장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요. 네. 12지파장의 행동들을 이만희 총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막후 실세는 사실 막강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만희 씨의 복심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런가 하면 대구 신천지 교도 중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여전히 수백 명이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만희 교주 시계가 예. 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데요. 예. 정치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낳았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락 두절된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천지 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30분 단위로 자기의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 내용에는 내가 밥을 누구랑 먹었다, 어디서 먹었다, 몇 시에 먹었다라는 걸 다 보고하는 체계예요. 네, 관리 체계상 파악이 안 될 수 없다. 안 될 수 없는 말씀이네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신천지 지도부에서 은폐하거나 감추고 있다라고 또는 지시가 내려져서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는 핸드폰이나 연락망을 두 개를 갖고 있어서 하나는 오픈된 거, 하나는 내밀하게 사용하는 거. 네. 오픈된 건 지금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신천지 내부에서 연락할 수 있는 한 라인 전화번호 요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네. 지도부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정치권과의 연계, 사실 이만희 교주의 사과보다도 왼손목에 찬 그 시계가 가장 큰 이슈, 핫 이슈였습니다.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만희 교주가 원래 과시욕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에 누구와 나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에서도 비롯됐지만 사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24만의 교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사실 정치적 수사와 별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계는 정치권에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보호해달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랑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쪽 정계에 있는데 나 알아서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뭐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메시지가 줬다라고 담겨 봅니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신천지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수많은 위장교회들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드러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국가가 공권력을 발휘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들의 자발적인 방역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역시 종교 사기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장교회라는 걸 갖고 있어요. 위장교회는 겉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속은 완전히 신천지로 구성된 교회란 말입니다. 네.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사기 단체인데 그 단체들을 가장 많이 감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위장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겉은 일반적인 문화센터인데 속은 신천지 강사들로 포진이 된 그런 위장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여기 안 보일 건데 이거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결국 공권력을 사용해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거나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그리고 신천지가 별도로 관리하는 검, 경, 군, 정계 이 모든 내밀한 정보들이 압축돼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핵심 문서가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거는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박양호 장관은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으로 예배 모임을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아마 정말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교회들의 예배 형태 변경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교회의 예배 취소를 강요하는 듯한 공문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위를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면서 교회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 난국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 원의 재난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는 3일 진행된 전달식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달될 성금 10억 원은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구호 물품 구매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책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드디어 이제 이만희 씨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신천지 이제 피해자 단체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이제 고발했죠. 네. 고발 내용은 이제 감염병 관리 및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발한 그 내용은 그 코로나의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국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피해자 단체들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집행 공무집행 방해죄,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했죠. 네. 일단 고발이 되면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제 그 고발된 내용을 배당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다. 자기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대상은 은폐와 거짓된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신천지 측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예방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결국 여러 명의 신도들에 대한 그 구성원들 또 지도자라든지 구성원 교회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보니까 신천지에서 받은 명단과 정부에서 받은 명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천 네. 명이. 그러면 결국 이 몇천 명을 누락한 게 아니냐. 이것은 고의로 누락했다고 그러면 결국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 방해한 점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지금 제출한 그런 교회 외에 비밀 교회도 있고 또 비밀 포교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위장 단체들. 위장 단체들 네. 이런 것들을 또 제출을 안 해서 이걸 결국은 속인 것이 아니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구에서도 고발했고 여러 개 고발했는데 이렇게 누락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신천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신천지 집단에 대한 실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상당히 드러나고 있죠, 많이. 네. 특히 이제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제 평화의 궁전. 네. 그 평화의 궁전은 이제 가평, 청평 쪽에 있는 그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연수원인데 이만희 회장이 이제 별장으로도 사용하고요. 네. 또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이제 그 신복처럼 그래서 그 이제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외에 그 장소에서 또 무슨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청년 평화 행사라든지 또는 전국 여성에 대한 저 세계 여성 평화에 대한 행사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행사에는 유명한 인권 운동가, 유명한 그 평화 운동가라든지 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일종의 축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외견상은 이제 평화에 대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만희 그 총회장의 신격화를 위한 자리고 또 그 신천지 자체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축제 형식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 이만희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는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역학조사에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락시켰다. 네. 신도들 숫자도 누락시키고 교회 숫자도 다 누락시켰다. 하는 것을 이만희 총회장을 처벌하려면 이만희 총회장이 지시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시라는 것은 지시하는 문건이 나타나거나 지시한 녹취가 있다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수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는 중간 단계에서 받았지 총회장까지는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이제 꼬리 자르기처럼 돼서 그렇겠죠. 중간에서 이제 끊길 가능성도 있죠. 또 이런 그 종교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또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삼성 서울병원이 한 이틀 정도를 그 이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늦게 제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때도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해서 결국은 누락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전부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섣불리 고의성을 확인하지 않고 처벌하거나 기소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처벌할 가능성, 또 수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네. 신천지의 경우에는 또 뭐 예전에 구원파하고는 달리 구원파는 이제 기업이 좀 있었죠. 그렇죠. 해온 여기는 뭐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네. 또 몇 년 전에 이제 횡령이 문제돼서 또 횡령으로 수사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수사했는데 뭐 거기선 또 무혐의로 또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죄를 수사해서 뭐 처벌할 가능성도 좀 약간 낮고요. 네. 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죄로 처벌할 그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보는 것이죠. 이번 신천지 사태를 저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단 사유 집단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를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미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몫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기회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장 1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구처럼 코로나의 창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해야 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코로나가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성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네. 이 나라에 새롭게 성령이 폭발하는 전화위복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현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홀사모와 은퇴목회자, 대구지역 교회를 위해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척 십자사에 10억 원의 재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 마음으로 단합했던 한국인의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시간 귀한 교과서가 되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